그 다음에 이제 Foreign Affairs, 달러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거 밑에다가 그 파파고로 해체 번역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걸 읽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론, 국위본론과 신제국주의 시대론으로 본 달러 현재와 미래에 하나, 국위본론으로 보면 서구 결제 달러 시스템이 향후 영구 채권 결제 달러 시스템으로 간다. 이건 늘 강조한 거죠. 영구 채권 결제 달러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아침안개님, 이런 억제 전략, 확장 억제 개념이 아주 잘 아침안개님, 저는 뭐 아침안개님은 스포일러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 아침안개님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시면 한반도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일단 워싱턴톡, 그래서 조은정 아나운서,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존스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일본 전문가, 국제전략연구소 일본 석좌, 그 다음에 이분은 많이 나왔죠. 데이비 맥셀, 두 분은 각각 일본과 한국, 미국통, 한국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말씀 잘 듣고, 조은정 아나운서의 역시 돌직구 질문, 아주 조은정 아나운서들아 되게 좋아요. 돌직구를 너무너무 잘 날리고 있어. 그래서 그쪽 VOA 워싱턴 독자시라면 이번에도 역시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안개님의 어떤 말씀대로 북한이 선을 넘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 그 김기선 누님이 지적했듯이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의는 하는 척, 그래서 아슬아슬한 어떤 줄타기를 했다면 반쪽 정의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거는 반쪽 일성 반쪽 정의 책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못 산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기득권층도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명하냐면 미제 때문이다, 미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거짓말한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도 저렇게 잘 살고 중국도 잘 사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못 사냐? 거짓말이죠. 지들이 정치를 잘못한 건데, 개혁개방하면 되는데 개혁개방을 왜 못했어? 개혁개방하면 반쪽일성 파실 정권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면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개혁개방하면. 베트남이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얘네들은 모든 게 대부분이 거짓말로 날조된 것이기 때문에 개혁개방하는 순간 끝나요. 체제가 끝나. 개혁개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본인 탓이들이야, 본인 탓. 그쵸? 그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 청와수가 이번에 강조했듯이 권력자들이 왜 거짓말하나, 더 큰 거짓말 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북핵이다 이거예요. 미제 때문이다. 미제 때문이다, 무제 때문이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북핵으로 가고, 북핵을 그걸 자꾸 현실화시킬수록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최정원 학술원에서 의미 깊게 나토 사무총장이 왔잖아요. 그리고 워싱턴톡에서도 나토 언급이 있었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도 이런 나토와 같은 기구가 나오느냐? 그건 신냉전 관점이시다. 신냉전 관점에서는 동아시아에서도 나토 같은 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토와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이미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그 대중국 전략은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약 한 30년 양자산업,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양자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 더 이상 이런 지정학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어떤 세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중국과 같은 메콩 시파르 파시오 정권이 필요하거든요. 반쪽 정은 파시오 정권의 수명은 2025년까지지만 메콩 시파르 파시오 정권은 가성비가 좀 꽤 돼요. 일단 최소한 10년은 보장할 수가 있어요. 향후 10년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쪽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어떠한 나토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 단 최정은 학수원 나토 사무총장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토가 성립한 계기는 한국전쟁 때문이죠. 북대서양 조약에 불과했던 것이 뒤에 오자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조직이라게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한국전쟁 덕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아시아에서도 어떤 이러한 유사한 어떤 것들이 지금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이유는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멀리 떨어진 한국전쟁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출범했고, 한국과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동아시아의 어떤 그러한 필요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냉전 시대론으로 보면 달러가 현재보다 미래의 약세일 수 있다. 반면 신제국주의 시대론으로 보면 달러가 갈수록 강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인드라가 늘 강조했잖아요.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다. 나토 사무총장도 신냉전 시대라는 데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인드라와 같은 견해예요. 설명은 약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답답했지만, 중요한 것은 나토 사무총장이나 인드라나 현 시대를 신냉전 시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 시대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메콩 시파르, 반쪽 정은, 반쪽 뮤당, 이런 애들이 신냉전이 돼야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신냉전으로 몰고 가려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신제국주의 시대입니다. 단적으로 냉전 시대 때는 비밀리에 뭐 데비 록펠러나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교역했지만, 만났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무역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에는 중국과 미국 무역한다 이거죠. 중국의 상품이 미국에서 쓰고 미국의 상품은 중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공장이 중국에 있고요.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냉전으로, 신냉전 발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신제국주의 시대다. 이런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냉전 시대로 가면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 때 달러가 부족했잖아요.
달러 파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달러 휴지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신제국주의 관점에서 인드라 입장은 뭐죠?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달러 결제, 석유 결제 달러 시스템 하에서는 어떻죠? 제3세계에 꾸준히 투자해야 돼요. 신자유주의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에 비해서 브레튼 우주 체제는 제3세기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체제는 제3세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쵸? 그 차이가 가장 크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도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몇십 년 뒤면 한국을 추월한다. 인도네시아, 뭐 터키, 이란, 브라질이 GDP가 등 넘어. 어떤 간에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신자유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브레튼 우주 체제라면 나이지리아든 모로코든 인도네시아든 그냥 계속 못 사는 거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뭐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얼마든지 한국을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제국주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신자유주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런 나라가 해외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지난 방송에도 강조했듯이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요. 떼야 된다 이거죠. 전 세계 생산량은 급증하는데 거기에 그러한 거래 규모,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돈을 찍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여러가지 현상, 금융의 복잡한 금융 발전 때문에 100배 이상 찍어내야 돼요. 근데 달러는 미국 경제에 기반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항상 미국은 적자 재정인가? 이런 세계 시스템과 미국 경제가 같이 봐야 돼.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오직 미국만 세계 시장과 미국 시장을 같이 고려해서 미국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미국 정부는 적자 재정일 수밖에 없고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계속 미국 달러가 돈을 찍어내는데 왜 달러가 강세입니까? 돈값을 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돈값을 할 거고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뭐죠? 이러한 어떤 석유 결제 시스템이 영원하진 않죠. 석유도 언젠가 떨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영구채권 달러 시스템. 더 나아가서 양자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은 전 세계 단위 통화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뭐 디지털 화폐 도입한다 뭐 논의되고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이나 어떤 현 과학기술 발전 상태로 봤을 때 많은 문제를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그 디지털 화폐가 가능하려면, 그 다음에 세계 단일 화폐가 가능하려면 이것들을 계산을 제대로 하는 금융의 챗 GDP가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계산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양자 산업혁명이 필요하고 생체 메모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것들을 에너지를 담보할 그 행유합 에너지가 본격 개발돼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한 30년 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시 말해 지정학적 게임은 30년 동안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여태 그 30 막바지까지 최종 승리자인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세계 단위 통화로 간다는 거죠. 지금은 단위 통화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네, 제통님, 네, 문전비야 당연히 신냉전이죠. 예, 기득권 때문에, 파시어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실험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제 우주 경쟁 시대로 간다. 미국의 경쟁력은 우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렬형도 우주청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주에 달렸어요. 우주 개발에 달렸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막 예를 들면서 오늘날 뭐 상당수 과학기술들, 인터넷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나사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이 가지기도 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주기도 하고,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뭐 아프리카에서 오줌물로 물 받아 먹는 거, 그런 거 누가 먼저 했겠어요? 우주선에서 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달에서 물을 만들어 먹는 법,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 그게 다 나사에서 우주 달나라로 가는데, 화성으로 가는데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데서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주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현재 우주 최고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구본이 가지고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뭐 하는 것도 다 구기본이 준 거고 통제하에 있어요. 북핵이 구본 것이듯이,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렇죠. 국방력 이건 이제 수메르 경제상론에서 구기본의 태동을 보면 네덜란드에서 먼저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금융자본이 왜 영국으로 이주했나? 그것은 영국이 지정학적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력이 네덜란드보다 강했기 때문이죠.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안보 없이 경제가 없다 이거죠. 안보 없이 경제 없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안보 없이 경제가 없다고요. 자유시장보다 자유가 우선돼야 된다. 안보가 우선돼야 됩니다. 뭔가 일단 지켜줘야 거기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장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집니까? 무슨 야구자 이런 애들이 판치면 장사가 돼요? 안 되죠. 겁나서 장사 누가 하겠습니까? 안전해야만이 거기서 자유롭게 시장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안보가 우선돼야 된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그 다음에 자유롭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안보가 전제되기 때문이죠. 안보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반쪽 정은 마음대로 되는 거죠. 운전비나 반쪽 정은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시장 개념조차 모르니까 지 좆대로 할 거 아닙니까? 김기선 누님 북한학 참고하시고, 흥미로웠던 게 대남 공작원은 핵심 기득권에선 절대로 뽑지 않는다. 절대라는 표현 쓰면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김기선 누님이 이런 방송
쭉 보시면은 하나하나가 방송 하나에 하나씩 아주 교훈적인 유의미한 정보가 나와요. 대남공작원이면은 오히려 좀 핵심 기득권층 중에서 뽑아야지 얘가 배신 때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매우 흥미롭죠. 왜 그런지는 김기선 누님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는 인드라 강조했지만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럼프적인 성향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요즘 거의 인용을 안 하잖아요. 약간 트럼프적인 기질이 있는 친구예요. 저는 니얼 퍼거슨도 좋아합니다. 다만 요즘 인용을 거의 안 하는 것은 트럼프 성향이 있어요. 니얼 퍼거슨 이론은 이론대로 보시되 니얼 퍼거슨 논리는 한국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OA 북한 인권 중요하죠. 제임스 시난 UN 서울 인권사무소 그냥 문전비 때 사실상 움직이지 못했죠. 문전비 때문에 자유 파쇼 문전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마그니츠키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자산 동결. 마그니츠키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여태까지는 어떤 국가 이란이 문제가 있으면 이란 자산을 동결한다는 식으로 했지만 요거는 한 개인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면은 그 개인의 문제를 들어서 북한의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김기선 누님이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고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한국의 당국이 한국 이것들을 사법부에도 맡기는 것 같은 걸 해서 결과적으로 김기선 누님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인권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관련된 한국에 있는 모든 북한 관련 자산들이 동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월드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공짜로 북한에게 주거든요. 방송권을 따내와 가지고 북한은 공짜로 월드컵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받을 때는 다 공짜로 받으면서 공산 땅이니까 공산주의니까 챙기면서 막상 자기네들이 이권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남한 정부에게 돈 달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니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들 다 동결시키는 겁니다. 자산 동결시키는 거예요. 김기선 누님의 인권 탄압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다 동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확대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쥐명의가 문제가 있다면 쥐명의 관련 모든 자산은 동결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큰 짓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구체적으로야 인드라가 그 법을 잘 모르니까 원칙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그니츠키 같은 탄압을 받은 분이 김태우 문전비 잘 파쇼 정권 때 탄압을 받은 분이 김태우. 그게 억울하죠. 김경률 회계사 억울하죠. 이제 우크라이나 실패했다. 성렬형 준건이 준건이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인드라가 현재 비트코인에 물렸습니다. 예. 말로는 인드라가 22,000 얘기했는데 23,000에 예, 제가 했어요. 혹시 몰라서. 예, 그냥 저는 예, 무릎에 사서 어깨 바닥을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3천만원 정도가 저는 약간 이제 3천만원보다 약간 못한 2,990만원 이 정도를 일단 바닥으로 추정하긴 하는데 정말 그때일지 않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예, 항상 바닥에 살려다 못 사는 경우는 많아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예, 어차피 오른다고 생각하면 예, 뭐 기다리는 게 문제죠. 인드라의 인내심도 테스트할 겸 예, 그냥 물리고 말자. 인드라가 여태까지 그리고 손해본 게 뭐 때문에 했냐면 대부분 손절해서 밀렸어요. 손절해서 손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손절하지 않고 예, 분할 매수로 물타기 꾸준하게 하면서 그냥 예, 쭉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28일날 28일날 그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예, 3월 1일인가 2월 28일인가.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 이벤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저 예, 연준 의장 파월 50p 올리냐 뭐 25p 올리냐, 저는 이제 25p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입장은. 그리고 인드라 강조하는 게 뭐죠? 금리 인상 인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동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니라고 인드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통화량이죠. 통화량 수요와 공급이에요. 시중에 달러가 풀리면 예, 그만큼 시장이 살아나는 거고, 달러를 쭉 빨아들이면 시장이 깔아앉게 돼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와 상관없어요. 예. 이번에 뭐 증시 오르는 게 뭐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해서 금리 동결한다고 해가지고 주식 폭등한 거 아니죠. 그렇죠?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달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달러가 약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만 생각하면 돼요. 예, 달러가 약간 오른다? 달러 인덱스 시중에 달러 자금이 약간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하든 그거는 하나의 국유와 세계 금융시장을 약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연준이 여태까지 옳은 결정으로 해왔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잘하고 있다. 국원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에요. 대통령과 동급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인드라 강조하는 건 통화량이다. 통화량은 달러 인덱스로 볼 수 있다. 그거 강조했어요. 그럼 지금 막 달러 인덱스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95.5에서 99.5 여기까지는 정상 구간, 99.5를 넘어서면 깡달러, 95.5 이하면은 약달러. 그리고 기준이 97.97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과거에도 강달러였고 작년에도 강달러였고 지금도 강달러예요. 조금의 미미한 그 변화를 주면서 변동성을 주는 것이지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달러 강세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떡밥만 던지는 거지. 인드라 했잖아. 부채 협상이 시작되고 끝나면 그때부터 미국 재무부가 미국 정부가 이든영이 달러를 빨아들입니다.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통화량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량이 살아있는 한 시장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때문이냐? 증시든 뭐든, 예, 그냥 시기에 원래 그래. 이 시기에 약간 주식이든 증시든, 예, 약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3월 8일까지 한 2주 동안, 예,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차트도 보니까 뭐 S&P 차트건 뭐 비트코인 차트건 뭐 한국 코스피 차트건 간에 다 그런 이벤트에 대응돼 가지고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언제 들어오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에, 예, 뭐 이런 분은 오늘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난 그래도 신중할래 그런 분들은 뭐 3천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되고, 못 잡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알 수 없죠. 그거는 누가 합니까 바닥을. 저도 모르고 저도 밀린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인내심만 배울 필요가 있다. 손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가격은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통님. 예,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 그렇죠. 아, 이날 전 신영성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한국 최고의, 예, 근대 이후의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죠. 예, 인들아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헤르메트커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저는, 예, 어쨌든 22,000 정도에서, 예, 뭐 만약 22,000이 무너지면은 2만 달러겠죠. 예, 그럼 2,800만 원, 뭐 이 정도, 예, 2,800원까지 떨어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19,000달러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겁주기 한 거고, 예, 뭐 달러로는 22,000, 2만, 업비트 기준으로는 3천만 원, 2,800만 원, 그렇게 떨어도 돼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시간이 문제니까. 예,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예, 넘어가고요. 김현석. 예, 그 다음에 입지엘의 추억. 조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혓바닥처럼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축구 팬이어서 야구를 전혀 몰라요. 그 무슨 얘기하나 제 이해를, 예, 모르고요. 예, 닥터들의 문은 들어봤고, 예, 말씀 고맙습니다. 뭐 방탄, 그 뭐 히처리즘이 잘 얘기했죠. 아직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만 한류지, 아직 인도 다 상당수 인구가 인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는, 예, 인도 인구가 10억인데 좀 있으면 중국을 지원하니까, 예, 그 젊은 친구들만 뽑아도 전 세계를 훌쩍 넘는 거지, 아직까지는 인도에 한류가 분 거는 아니다. 볼 수 있겠죠. 예, 히처리즘이 잘 얘기하잖아요. 대학생들은 좀 알겠지만, 그렇죠. 예, 예. 제통님, 예, 아랫거리 다는 형태가, 예, 그래야지 좀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애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예, 비트코인 수요를, 신규 수요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걸, 예, 제트 엔진 제트 연료 삼아 가지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막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식에서 맨날 하는 얘기. 예,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예, 조금 더 빠지면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예, 조금 빠지면 조금만 올라가고, 그런 거죠.
더후, 아 이거죠. 텍사스에서 공연했네요. 아 이 몽골 친구들, 아 노래 좋아요. 아 박력 있고 더후. 그다음에 이제 오키텐 이 친구 시베리아 친구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베이비 메탈. 아 뭐 어젠가 나왔어요? 그저께인가? 근데 이제 뭐 이제 베이비 메탈도 이제 예. 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 이제 예. 할 만큼 한 것 같다. 예. 갈수록 기대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베이비 메탈 좋아합니다. 구독자고요. 예, 기대치가 점점 낮아진다. 전 다른 거 말고 그 저 춤만 어떻게 좀 안 되나? 맨날 이 화장춤 그거 아니면은 뭐 예, 노래는 다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곡은 다 다른데 예, 다 같아. 예, 춤도 다 같아. 예, 이제는 또 이제 거의 그 데스메탈 팬들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또 케이팝 의식해서 하는데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일부 미만. 아 그 다음에 고양이 길고양이 아 이분이 늘 예, 길고양이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길고양이 문제. 아 저는 고양이 좋아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 말씀을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별다리 유니버스 그 파비앙이라는 그 프랑스 출신의 파리 출신의 그 애가 사회를 보면서 종특 방송을 하는데 이게 떴어요. 이거 기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잘한 것 같아요. 괜히 한국 사람 껴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외국인들이 다 나와서 다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 자랑하는 거 굉장히 재밌고 자기 나라 음식 선전하고 자기 나라 역사 선전하고 지역 감정 얘기하고 뭐 재밌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별다리 유니버스 아주 좋은 기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2시 16분 딱 1시간 방송했죠. 자 여러분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자 그 다음 주는 목요일날 제가 또 당뇨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상황 봐서 주 2회를 하겠지만 혹시 또 우리 둘째가 또 군대 가요 다음 주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일단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주 1회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하면 인드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 2회 방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챗 GTP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화만 보시면 디스토피아 늘 얘기하죠. 블레이드 러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우리 디스토피아를 많이 생각하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100년 전부터 SF 작가들이 늘 고민해 왔습니다. 무슨 로버트 사먼칙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런 소설들이 SF 소설들이 나왔기에 과학자들이 꿈을 킬 수 있고 또한 그런 소설들이 있었기에 영화가 있었기에 그만큼 더 우리가 인류가 이런 과학기술로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인류는 나아가고 있다. 챗 GPT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도 인류에게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 다지고 스승 감사합니다. 맞으세요.